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작품은 바로 장기전입니다. 콩 한 알 때문에 벌어지는 어찌 보면 슬프고 또 어찌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이 고전 소설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이건 절대 안 돼! 하고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장기전의 모든 사건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꽝 부부가 왜 다투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고집불통 남편 장기와 그를 설득하려는 아내 까투리의 뺑뺑한 논쟁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장기가 어떻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좀 이상한 장례식과 까투리의 새로운 선택까지 따라가 볼게요. 마지막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꽝 부부의 비극적인 다툼입니다. 배경은 바로 살을 애는 듯이 추운 겨울이에요. 아들 9, 딸 12, 21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끌고 장기와 까투리가 먹을 걸 찾아 헤매고 있었죠. 정말 쫄쫄 굶고 있는 이 가족의 눈앞에 바로 그때 운명을 바꿔놓을 붉은 콩 한 알이 딱 나타난 겁니다. 이 작품이 참 재미있는 게 처음부터 두 주인공의 성격을 외모 묘사로 딱 보여줘요. 장기는 뭐랄까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듯 겉모습을 번지르르하게 묘사하고요. 까투리는 소박하지만 아주 합리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게 바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중요한 복선이에요. 겉모습만 신경 쓰고 건의만 내세우려는 장기와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가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까투리의 성격이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고집불통 장기와 설득하는 까투리입니다. 장기가 눈밭에 덩그러니 놓인 콩을 보고는 옳다구나 하고 덥석 먹으려고 하니까 까투리가 정말 다급하게 뜯어 말립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이 콩 하나를 두고 부부 사이에 목숨을 건 캥탱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까투리는 정말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댑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저기 눈 위에 찍힌 사람 발자국 좀 보세요. 너무 수상해요. 이건 누가 봐도 덫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죠. 그런데 장기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는 길몽을 꿨다. 이런 깊은 산속 눈밭에 누가 오겠냐 하면서 까투리의 모든 주장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전부 왜곡해서 받아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까투리가 그냥 느낌이 안 좋아 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진시황, 항우, 구런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역사 속 인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집을 부리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는지 그 사례까지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남편을 설득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모습이죠. 바로 이 사자성어, 아전인수가 장기의 태도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까투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역사적 근거까지 되니까 장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콩 두 자와 발음이 비슷한 클태자가 이름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잘됐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쳐요. 모든 상황과 증거를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아전인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장기의 비극적 최후. 결국 이 팽팽했던 논쟁은 경고를 무시한 자의 처참한 결말로 이어지고 맙니다. 결국 짱기는 아내의 그 모든 간절한 경고를 무시하고 콩을 콩 쪼아 먹고 말죠. 바로 그 순간 와지끈 뚝딱 하는 소리와 함께 덫에 걸려버립니다. 푸드덕 푸드덕 발버둥 치는 소리까지. 작가는 이렇게 생생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그 비극의 순간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죽는 그 순간에서조차 장기는 자기 잘못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 잡아먹기로 유명한 당신 집안에 장가온 게 내 실수다 라면서 끝까지 아내 탓, 남 탓을 해요.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 표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사람이 죽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걸 눈동자가 짐을 써서 이사 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슬픈데 웃음이 나죠?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일부러 익살스럽고 해학적으로 표현해서 역설적으로 그 슬픔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걸 비극의 희극화 또는 우리 고전 문학의 중요한 특징인 골개미라고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이상한 장례식과 구혼자들입니다. 장기가 사냥꾼에게 끌려가고 난 뒤 까투리는 남편의 깃털 몇 개만 주어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런데 슬픔에 잠겨있을 틈도 없이 갑자기 온갖 새들이 몰려와서 이 장례식은 순식간에 아주 이상한 구혼의 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장례식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거들목거리는 위선적인 양반을 상징하는 갈까마기부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결혼 날짜나 잡지 않은 물오리까지 정말 다양한 새들이 나타나서 까투리에게 청혼을 하죠. 여기서 이 새들은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사회에 있었던 다양한 인간 유형들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자, 다섯 번째, 까투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기가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절대로 재혼하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남편의 유언을 따라 평생 홀로 살 것인가 아니면 21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데리고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까투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카트리의 선택은 바로 현실과 생존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권위적인 유언 대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호라비 장기와 재혼해서 대가족을 잘 이끌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길을 택하죠. 이건 그 당시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던 개가금지라는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아주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는 전해지는 판본, 즉 이본이 무려 150여 종이 넘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어요. 결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재혼하는 것 말고 평생 수절했다거나 심지어는 조개가 되었다는 황당한 버전까지 있을 정도였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당대의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정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즐겼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소설 장기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맹목적인 권위와 합리적인 주장.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이 이야기에서 장기는 날구 근거 없는 가부장적 권위를 상징하고 까투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상징하죠.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타당한 근거가 있는 주장과 그저 목소리만 큰 권위 사이에서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개인의 행복이 부딪힐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까투리의 재혼은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사회가 강요하는 전통과 나와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개인의 현실적인 행복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과연 장기전이 단순히 고집 센 남편은 나쁘고 현명한 아내는 좋다는 식의 남녀 갈등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낡고 권위적인 구시대의 가치관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작품을 읽는 바로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